깜마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올린 영상이 이 바로 보조지표 1편 CNN 공포지수 영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음질이나 영상 구성이 많이 안 좋아서 이번에 새롭게 보조지표 제1편 CNN 공포지수 영상을 리뉴얼 완전판으로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업데이트하였으니까 기존에 보신 분들도 이번 리뉴얼 완전판 영상을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NN 공포지수를 보는 법을 알아야겠죠? 구글에서 CNN 공포지수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맨 처음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클릭해줍니다. CNN 공포지수 검색이 완료되었죠? 우리가 CNN 공포지수를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검색해서 보기에는 좀 귀찮은 감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쉽게 어플처럼 공포지수를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먼저 사파리에서 공포지수를 검색해서 공포지수 화면을 띄운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핸드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언제든 쉽게 공포지수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포지수 보는 법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포지수는 7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 자동차 계기판 같은 공포지수가 표시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7가지 지표를 전부 다 알기에는 우리의 시간도 없고 뭐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푸드앤콜 옵션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푸드앤콜 옵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대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포지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포지수는 익스트림 피어 쪽으로 갈수록 시작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고 익스트림 그리드로 갈수록 시작은 극도의 탐욕을 느끼는 구간입니다.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면은 매도를 고려해야 하며 익스트림 피어로 가면은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재 8월 25일 8시 공포지수는 4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48은 중립 관망의 시기입니다. 주식을 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니고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도대체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는가? 이 바늘이 피어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매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먼저 40 이하 분할 매수, 30 이하 역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극도의 공포 구간인 20 이하에서는 강력하게 매수, 10 이하는 더 강력하게 매수, 5 이하에서는 초강력 매수가 갑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아무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을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간 다시 주식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를 하기 위해서 공포의 구간에서 내려갈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0 이하, 0 이하에서는 사실 저도 0 이하를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0 이하는 진짜 웬만해서는 오는 구간이 아니에요. 주식을 하면서 0 이하를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코로나 또는 리만 브라더스 또는 9.11 테러 같은 엄청난 악재가 발생해서 너도 나도 주식을 다 팔고 모두가 도망가야만 0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모든 시들을 총동원해서
주식을 올인해 줘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올인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엄청난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피어 구간과 익스트림 구간에서 열심히 산 주식을 언제 매도해야 되나? 바로 그리드, 탐욕 구간에서 모두가 주식을 살 때 우리는 공포 구간에서 산 우리의 주식을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60 이상 분할 매도, 70 이상 역시 분할 매도, 극도의 탐욕 구간인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서 우리는 80 이상 강력하게 매도, 90 이상, 90 이상 같은 경우는 정말 또 오지 않는 구간이에요. 주식이 극도로 올라야 모든 주식이 RSI 80 이상으로 형성되고 극도의 고점 구간이 돼야만 90 이상이 됩니다. 우리는 90 이상에서 풀 매도하고 현금 100%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 피어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80 이상, 90 이상으로 공포지수가 형성되었다면 반드시 익절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주식은 다시 피어 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주식은 이런 파도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0 이상에서 우리가 매도했다고 하면 우리는 현금이 100%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주식이 내리면서 환율이 올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진 현금을 뭐 급전이 필요할 때 더 높은 환율로 환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환전을 비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산이 내려갑니다.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건 알겠는데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드별로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저의 매수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공포지수 40, 공포의 구간이죠. 40에서 50만 원 매수. 또 주식이 내려 35, 50만 원 매수. 또 주식이 내려 30, 또 50만 원 매수. 또 주식이 내려 25, 50만 원 매수. 또 주식이 내려 이번엔 또 20입니다. 이때는 정말 이때부터는 매수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면 이때 40에서 25까지 열심히 매수를 했는데 엄청 마이너스가 됐을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끝까지 견뎌내야만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미친놈처럼 매수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20, 더 크게 매수합니다. 왜냐면 물을 타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매수, 15, 100만원 매수, 10, 100만원 매수. 만약 여기까지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계좌는 개박살이 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500만원이란 50% 비중의 현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 내려 공포지수 5가 됩니다. 이때부턴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주식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주식이 내린다고 계좌가 박살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더 기뻐해야 됩니다. 기다리면 큰 수익이 올 기회가 온 거기 때문입니다. 공포지수 5, 이때부터 엄청 크게 매수합니다. 200만원 매수. 공포지수 0, 코로나급이죠. 이때 우리는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나머지 현금을 풀 매수,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고통을 견디고 그 고통을 수익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근 매수보다 공포지수가 더 내려갈 경우에만 매수를 하고 최근 매수보다 공포지수가 올라가면 매수를 중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20에서 100만원을 매수했는데 공포지수가 다시 올라갑니다. 주식이 조금 반등한다는 거죠. 이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그냥 쭉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거기까지만 먹는 겁니다. 거기까지 매수한 금액만 주가 상승으로 먹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공포지수 40 이하에서 매수한 그 주식들을 도대체 언제 파는 거냐? 계속 홀딩하는 건 아닙니다. 수익 실현을 해야 내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거죠. 수익을 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닌 겁니다. 그럼 매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도 금액은 이렇게 제가 써놨지만 최초 매수 시의 수량과 같은 금액을 매도하는 겁니다. 뭐 50만원 매도했다고 쳐도 우리는 더 낮은 금액에 샀기 때문에 수량만 같을 뿐 금액은 5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공포지수 60, 50만원만 매도해줍니다. 65, 50만원만 매도합니다. 70, 이때부터는 주식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랐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중을 실어서 더 크게 매도해줍니다. 100만원 매도, 75, 100만원 매도, 80, 이때는 거의 주식이 고점을 형성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왔었죠? 7월 말에 83, 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때는 비중을 실어서 200만원 매도, 85, 역시 200만원 매도, 90, 이때는 모든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입니다. 완전 극도의 탐욕 구간이죠. 사람들은 공포지수 85 이상이나 90일 때 엄청난 환호를 지릅니다. 인생이 바뀔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은 파도입니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모든 주식을 팝니다. 공포지수 90, 300만원 풀 매도, 현금 100%, 주식을 잠시 잊고 현실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포지수가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며 현금을 다시 확보하며, 왜냐하면 우리는 공포지수가 내릴 때마다 매수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너무 없어지거든요. 다시 공포지수가 오를 때마다 현금을 확보합니다. 다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최근 매도보다 공포지수가 내리면 매도를 중단하고 다시 공포지수 40권 이하권으로 내려가면 다시 매수를 시작합니다. 계속 이 방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완전히 손을 떼는 날까지 계속 이 방법을 반복하면 절대로 주식으로 망할 일이 없고 계속 수익이 누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적의 매매법,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공포지수 매매법입니다. 더 시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주식은 이게 전부예요. 시황, 분석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뉴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공포지수만 보고 매매하면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니까요. 제가 카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익을 낸 거예요. 제가 주식을 뭐 잘하거나 예측력이 좋다거나 그래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 순응하며 대응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이게 전부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잖아요. 하지만 공포를 느끼면서 계좌가 박살나는데 매수할 수 있는 용기, 이거는 이 사이클을 한 번 겪으면은 두 번째는 쉬워요. 근데 첫 번째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초보자는 무서우니까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내 계좌가 빵원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이 지난 100년간 나스닥의 사이클입니다. 개미는 이 방법이 아니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실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을 해야 합니다. 실행하는 용자가 될 것이냐, 알면서도 또 무서워서 도망치는, 은행 예금으로 도망치는 겁쟁이가 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니까요. 실행하십시오.
하십시오. 곧 공포의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지수의 주요 구성 요소인 풋앤콜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풋앤콜 옵션은요, 5일 평균 풋 매도와 콜 매수의 비율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1 구간보다 큰 비율이 되면 풋이 많아진다는 뜻으로 약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포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진입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1이 넘어가면 드디어 매수 타이밍이 서서히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최고점인 12월 28일에 풋앤콜 옵션은 1.21을 찍었습니다. 1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죠. 1.21. 이때가 또 공교롭게도 나스닥의 최저점 부근이었죠.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16.1을 찍은 날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풋앤콜 옵션이 1보다 낮으면 다시 약간의 강세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8 정도까지보다 작아질 때 시장은 상당한 탐욕권에 도달합니다. 공포지수는 대략적으로 한 70 이상이겠죠. 다시 매도를 고려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최저점인 구간은 0.65, 7월 19일이죠. 나스닥은 올해 최고점이었습니다. TQQQ는 47.1달러를 찍은 날입니다. 간단하게 아주 쉽게 생각해서 1.21 구간에 사서 이때 팔았다고 하면 역시 3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분할 매수를 하고 또 분할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3배까지는 안 되고 150%에서 한 200% 사이가 1년도 안 돼서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말은 쉽죠. 하지만 공포의 구간에서 사는 건 어렵죠. 여러분, 실행해 보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드려도 실행하면 돈을 벌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슈퍼에서 껌 사듯이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듯이 아무 때나 파는 게 아니에요. 사야 할 시기가 있고 팔아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여러 가지 지표로 체크하고 실행에 옮기면은 우리도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입니다. 오늘 사서 당장 내일 팔아서 수익 내야지. 이거는 상위 0.1%의 개미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사야 할 시기에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할 시기에 주식을 팔고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인내를 겪으면서 그걸 돈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이 방법으로 하세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식을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단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다 부질없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자신의 시드를 거의 최대한으로 운용하다 보니 저 같은 하수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공포지수 완전판까지 이로써 보조지표 영상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조지표 제1편 CNN 공포지수 완전판, 보조지표 제2편 MACD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제3편 일목균형표, 보조지표 4편 RSI, 보조지표 5편 환율, 보조지표 6편 인간지표, 보조지표 7편 볼린저 밴드. 이 영상을 계속 무한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영상은 바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영상이죠. 보조지표 제1편 CNN 공포지수 완전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지표는
뭐 단타, 스윙, 중투에서 실전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들이고요. 이거를 다 알면은 당신도 주식 고수입니다. 이걸 다 알고 매매에 적용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이제 웬만한 마이너스는 가볍게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해질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주식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추천으로 사기꾼들의 달콤한 혀로 현혹되지 마세요. 본인이 분석하고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예상하고 실행을 해야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주식이 쉬운 거면 돈 다 벌겠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망합니다. 공부를 해야만, 이 영상을 봐야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팅입니다. 처음부터 보조지표는 여기까지만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라 다 완성하니까 좀 뿌듯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불변의 진리,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